자, 이제 우리가 배열 중에서 좀 약간 특별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배열은 포인터 배열이에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포인터를 많이 사용해야 될 때 그때 그 포인터도 배열로 선언해서 쓸 수가 있다. 포인터들의 배열, 이걸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자열을 연결시켜서 그 위치를 저장해서 사용할 때 캐릭터, 자,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AP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자, 도구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구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어딘가 저장이 돼 있을 것이고 100번지부터 저장돼 있다면 AP라고 하는 포인터는 100을 저장을 하고 D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문자를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AP라는 이름 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캐릭터 포인터 BP가 있는데 자, 여기는 자, 엘리펀트라고 하는 문자를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럼 얘도 어딘가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200번지부터 들어가 있다면 자, BP에는 200이 들어가고 얘가 2를 가리키는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5개의 문자열을 뭐 홀스, 타이거, 라이언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쓰고 싶다. 즉 AP, BP, CP, DP, EP 이러한 그 이름으로서 문자열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포인터를 5개를 선언해주고 문자열들을 일일이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자, 얘 포인터고 얘도 포인터예요.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변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따라서 뭐가 있다? 모두 메모리에 뭔가를 확보하는 놈들은 모두 뭐가 있다? 형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AP, BP의 형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 뭐를 빼면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빼면. 그래서 별 AP가 이름이에요? AP가 이름이에요? 당연히 AP가 이름이죠. 그래서 AP를 빼면은 결국 자, 캐릭터 별. 그래서 캐릭터 별형이다. 캐릭터 포인터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BP 형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 별형이 되는 거죠? 그건 뭐란 얘기야? AP, BP가 둘 다 형태가 같다는 얘기겠네요. CP, DP, EP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걔네들도 결국 전부 형태가 같은 그러한 변수가 되더라. 즉, 형태가 같은 변수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5개 필요한 거죠. 많이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얘네들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선언해서 쓰면은 불편하다. 왜? 반복문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하자? 배열로 만들어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즉 형태와 같은 변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니까. 자, 이걸 우리가 배열로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합니까? 배열명을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SP라고 할게요. 배열 요소의 개수 몇 개예요? 우리가 지금 선언하려고 하는 거 5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열 요소의 형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배열 요소 형태는 캐릭터 별형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합니다. 즉, 캐릭터 포인터를 몇 개를? 5개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확보를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몇 바이트가 잡힙니까? 5개가 잡혀요. 자, 얘네 하나하나는 전부 다 캐릭터 포인터가 되는 거죠. 얘도 캐릭터 포인터, 얘도 캐릭터 포인터, 얘도 캐릭터 포인터, 얘도 캐릭터 포인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500번지부터 확보가 됐다. 배열이니까 포인터 변수 하나의 크기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그럼 500번지부터 503번지까지 첫 번째 배열 요소, 즉 포인터를 위해서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고 두 번째 배열 요소는 그럼 몇 번지부터? 504번지부터, 그래서 세 번째는 508번지부터, 네 번째는 512번지부터, 다섯 번째는 516번지부터, 최종적으로 519번지까지, 그쵸? 519번지까지 이렇게 쭉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총 20바이트 확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전체 공간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SP로 부르겠다. 그리고 이게 배열이니까 첫 번째 배열 요소는 뭐가 되는 거야? SP 제로가 되고 두 번째 배열 요소는 SP1이 되고 세 번째 배열 요소는 SP2, 네 번째 배열 요소는 SP3,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배열 요소는 SP4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sp0는 뭐처럼 쓸 수 있다? 캐릭터 포인터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 따라서 sp0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가 있다? 도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ap는 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배열로 만들어졌으니까 도구를 집어넣으면 실제 도구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sp0는 4바이트짜리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뭐만 들어간다? 문자열은 그 첫 번째 문자 주소값으로 바뀌고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얘가 도구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p1에다가 내가 자, 뭘 집어넣습니까? 엘리펀트. 자, 엘리펀트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문자리에 저장되는 메모리의 주소값,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으로 바뀌는 거니까 걔가 들어가고 얘는 2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배열 요소에다 전부 문자를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배열이고 그 배열 요소의 형태가 포인터형이다라는 거. 포인터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배열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얘도 배열이니까 뭐가 가능해요? 초기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초기화를 한번 해보자. 자, 초기화할 때 배열이니까 배열 초기화 시작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요소에다 뭐 집어넣습니까? 도구 집어넣고 두 번째에다가는 엘리펀트. 자, 집어넣고 세 번째는 뭐 홀스였나요? 자, 홀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홀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타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이온 집어넣고 자, 그리고 자, 초기화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물론 옆으로 쭉 적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엘리펀트 홀스라고 하는 것도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300번지다. 그러면 세 번째 배열 요소에 300이 들어가고 얘는 H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타이거도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타이거, 멸문자. 얘가 400번지부터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400이 되고 얘는 T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자, 라이온도 자,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500번지부터 들어가 있다. 그럼 500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L을 가리키는 자,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 포인트 하나에다가 이런 문자열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즉 그 위치를 기억한 다음에 포인터 가지고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 포인터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배열로 선언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배열로 문자열들을 연결했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판복문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판복문으로 돌려서 전부 다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동물 이름 도구를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프린트 F 하고 %S로 출력을 해줘야겠죠. 자, 문자열 출력할 때 %S는 뭘 원합니까? 실제 출력할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원하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SP0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도구가 출력이 된다라는 건 자, 하나의 동물 이름 출력하는 걸 몇 번 돌려주면은 자, 5번 돌려주면 전부 다 출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돌려주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도구만 5번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i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i는 0부터 4까지 증가하면서 sp0, sp1, sp2, 3, 4까지 가니까 결국 100, 200, 300, 400, 500을 printf 하면서 인수를 주고 %s는 100번지로 가서 도구 찍고 200번지로 가서 엘리펀트 찍고 전부 다 찍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포인터 배열, 즉 캐릭터 포인터 배열에다가 연결시켜 놓고 이 포인터 배열에는 실제로 문자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열들이 저장된 곳에 위치값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포인터 배열 가지고 특정 문자열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로 뭐 키보드로 2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printf %s로 sp 입력된 거 이렇게 주게 되면 인덱스 2로 가가지고 결국 세 번째 문자열 홀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 문자열 홀수 번째 문자열만 출력하도록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문자열 여러 개의 문자열을 배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은 이렇게 뭐 캐릭터 배열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인티저 포인터 배열도 만들 수가 있고 더블 포인터 배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죠. 자, 인티저 포인터 배열은 인티저 포인터 변수가 많이 필요할 때, 그쵸? 그때 포인터 배열로 선언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예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티저 배열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배열인데, 자, 배열 요소 개수가 5개고, 여기다가 초기화를 1, 2, 3, 4, 5.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만약 100번지부터 확보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104, 108, 112, 116번지부터 119번지까지. 그쵸? 이렇게 할당이 될 것이고, 초기화까지 해놨네요. 1, 2, 3, 4, 5. 이렇게. 이 배열의 배열명이 뭐예요? A잖아요. 그쵸? 배열명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에요. 그래서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배열이 있고, 또 배열이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자, B라고 하는 배열도 있는데, 배열 요소 개수가 5개예요. 그쵸? 자, 얘는 초기화를, 자, 11, 12, 13, 14, 15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B도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이렇게. 자, 여기는 200번지부터 확보됐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른 배열이니까 연속적으로 할당되는 보장 없어요. 200, 자, 얘는 208, 212, 216번지부터 219번지까지 총 20바이트 할당이 되겠네요. 여기는 11, 12, 13, 14, 15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자, 그리고 배열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C라고 하는 배열. 자, 여기도 배열 요소 개수가 5개예요. 얘는 21, 22, 23, 24, 25라고 합시다.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자, 얘도 이렇게 배열을 확보했다고 합시다. 배열의 이름은 C가 되고 300번지부터 확보됐다면 304, 308, 312, 316부터 319번지까지. 그쵸? 여기는 21, 22, 23, 24, 25. 자, 그러면 B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니까 200이라는 값이고 C는 300이라는 값이에요. 그쵸? 배열명이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전부 다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복만 돌려주면 되겠죠. for 해가지고 i는 뭐부터? 0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출력을 합시다. printf로 %OD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5자리 잡고 쭉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A, I 이러면 뭐가 출력되는 겁니까? 1, 2, 3, 4, 5가 출력이 되죠. 근데 얘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요? 얘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까? 그러면 A, I 그래서 얘만 또 2번 출력이 되죠. 얘를 또 반복을 하면 C만, 또 A만 또 3번째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반복문을 3번을 써줘야 돼. A라는 배열에 대해서 출력하는 거 하나, B란 배열에서 출력하는 거 하나, C란 배열에서 출력하는 거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출력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별개의 배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2차원 배열처럼, 즉 3행 5열짜리 2차원 배열처럼 그렇게 이중포문 돌려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렇게 다루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배열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선언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출력할 때는 이걸 하나의 2차원 배열처럼 묶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인티저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AP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뭘 집어넣을 수 있어? A를 집어넣을 수 있죠. 물론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자, 포인터 변수가 4바이트 하나 잡히는데 이 이름이 AP예요. 자, 그럼 얘는 인티저형 변수 주소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배열명 자체가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고 첫 번째 배열 요소가 인티저형이야. 왜? 인티저 배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P는 A0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포인터가 뭘 저장을 하면 배열명을 저장한 뭐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소 계산에 의해서 AP0, AP1, AP2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래서 AP를 마치 배열명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A를 얘가 출력을 할 때 AP 가지고 A를 출력할 때 얘기고 만약에 B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AP에다 또 B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어찌됐든 1차원 배열의 배열명을 저장할 포인터는 각각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은 A 집어넣어서 출력하고 또 B 집어넣고 출력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반복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P, BP, CP 이렇게 따로따로 또 선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주자? 반복문 사용이 가능하게끔 배열로 묶어주자. 즉 AP, BP, CP 각 1차원 배열을 연결하는 포인터가 지금 몇 개 필요한 거예요? 3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인티저 포인터를 몇 개를? 자, 3개를 배열처럼 써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이 몇 바이트가 잡힙니까? 자, 포인터가 하나가 4바이트니까 그게 3개 있어요. 그럼 12바이트가 잡히겠죠. 여기가 만약 500번지였다면 503번지까지 인티저 포인터 변수 하나, 또 504번지부터 507번지까지 인티저 포인터 변수 또 하나, 또 508번지부터 511번지까지 또 하나 이렇게 3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야? 배열이니까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자, 이 배열의 배열명이 뭡니까? AP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요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AP0. 두 번째 요소는 AP1이 되고 세 번째 요소는 AP2가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AP, BP, CP 이렇게 따로따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배열로 선언을 해서 이렇게 배열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인티저 포인터 변수처럼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AP 제로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A 집어넣으면 여기 100이 들어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B를 연결시키려면 AP 1에다가 B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200이 들어가고 얘는 A를 연결하게 될 것이고 자, AP2에다가는 뭘 집어넣습니까? C를 집어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300이 들어가고 얘는 얘를 연결한 이런 상황이 되더라.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집어넣어도 되고 또 어떻게 해줘도 돼요? A, B, C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포인터 배열을 가지고 각각 별개의 1차원 배열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놨어, 지금. 자, 이러면은 뭐를 가지고 이 포인터 배열의 배열명을 가지고 뭐를 얘네들을 뭐처럼 쓸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처럼 쓸 수가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AP0가 A라고 하는 배열명을 저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AP0를 뭐처럼 쓸 수 있어요? 이 인티저 5개짜리 1차원 배열 배열명처럼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AP00, AP01, AP02 이렇게 쓴단 말이야. 따라서 AP0에 자, i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i가 0일 때 1이 출력되고 1일 때 2가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A라는 배열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될 것이다. 자, 이걸 몇 번 돌려주자? 4하고 자, J라고 합시다. 그래서 J는 0부터 3보다 작은 동안 J를 뿔뿔 해가면서 출력을 해주자.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A만 5개가 3번 출력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두 번째 반복을 할 때는 AP0에서 AP1으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AP가 포인터 배열이다 보니 인덱스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J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J가 0일 때 AP 0로 출력이 되고 J가 1일 때 AP1을 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즉 AP1을 가지고 출력을 한다는 얘기는 B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또 J가 2일 때는 AP2 즉 얘를 가지고 이 C 배열을 출력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이중 포문으로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AP 마치 뭐처럼 똑같이 쓰고 있어요? 2차원 배열의 배열명처럼 똑같이 쓰고 있죠. 사실상 AP는 2차원 배열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포인터 배열, 즉 1차원 배열의 배열명일 뿐인데 얘가 주소 계산에 의해서 인덱스를 2개 쓸 수 있으니까 마치 2차원 배열처럼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배열을 포인터 배열 하나로 묶어가지고 2차원 배열처럼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ABC가 전부 다 배열 요소의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 하나만 가지고 뭐를 연결할 수 있다? 인티저 5개짜리 1차원 배열도 연결할 수 있고 6개도 연결할 수 있고 그렇죠? 어차피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배열명을 저장했을 때 그 배열명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만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든 얘는 알아요, 몰라요? 얘는 모르죠, 그렇죠? 누가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처리를 해왔던 거죠. 따라서 이 A가 인티저 5개짜리고 B가 6개짜리고 C가 3개짜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포인터 배열 가지고 각 배열을 연결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이게 3개다 그러면 그래서 3행 3열 2차원 배열처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공간도 충분히 인덱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공간을 쓰면 안 되죠. C가 이제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이라면. 그렇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1차원 배열의 구조에 맞게끔 그걸 포인터 배열 이용해서 2차원 배열처럼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선언을 하고 또 초기화하고 또 반복문으로 2차원 배열처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